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20회차 K리그 6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회차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중 경기는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는 경기 보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원정 전적이나 현재 K리그 팀이나 분데스리가든 이런 팀들의 순위, 최근 5경기, 그리고 상대 전적 이런 부분들은 주중 경기 때문에 이제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주중 경기 보고 나서 이런 순위나 아니면 홈 원정 전적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리그와 분데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경기력 부분만 조금 참조를 했고요. 이런 최근 5경기에서 이 팀의 흐름이 연승을 하고 있다던가 연패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종 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픽과 지금 현재 초반 픽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고 있는 경기력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대 울산 현대 경기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게 6대0 대패를 했고 울산은 성남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은 이청용 선수가 주말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비온 존슨 선수가 교체 투입하고 나서 제공권을 꾸준히 따내는 모습, 그런 확실히 신장에서의 그런 제공권이 확실히 있는 선수처럼 보였고, 그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기존의 축구를 조금 버리고 울산현대의 그런 빌드업 같은 그런 축구들을 버리고 이런 높이를 활용한 모습들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원조재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시키면서 포백을 좀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마르가 부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패를 하고 있고요. 오스마르 있었을 때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이라도 있었으나 이런 박종진 입대, 페시치 미기용 등 공격적으로 많이 무뎌진 상태에서 조금 세트피스나 이런 중거리 부분에 의존했었던 모습들이 오스마르가 빠지면서 그 부분도 조금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공간 그리고 뒷공간 이런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한 그런 대구전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이 있고요. 울산현대가 가끔 데이비슨 쪽이나 이제 이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는 서울에 공격진이 없을 것이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울산은 공간이 없으면 전북처럼 조금 답답한 모습들이 있어서 서울이 공간을 내주지 않고 약간 수비적으로 셰필드 축구를 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면 무승부의 느낌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유빛가람이나 이런 고명진, 이청용 이런 선수들의 중거리나 이 선수진 자체가 워낙에 좋은 울산현대고요. 체력적인 부분도 봤을 때는 울산현대는 스쿼드가 좀 두터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전에서 주중 경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서울전에서 최근 분위기 안 좋은 서울 상대로 약간 로테이션을 돌릴까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한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이변 보지 않고 서울의 단통패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포항 대 강원의 경기인데요. 포항은 상주에게 4대2 승리, 강원은 수원과 2대2로 비겼고요. 강원은 병수볼, 그리고 포항은 1588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용준 선수가 오늘 있는 그 전북과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조항 때문에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포항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1588의 라인이 지난 상주전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이 상주와 좀 비슷하게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상주의 그런 공간들을 노렸었던 그런 포항이기 때문에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의 수비도 이 기존의 3백을 썼다가
울산현대 동해안 더비에서 개 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풋백으로 전환을 했죠. 풋백으로 나왔지만 이런 볼 처리나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그리고 사이드백의 불안함은 지난 경기에서도 상주와의 경기에서 그런 실점을 해줬을 때의 장면을 보면 이 클리어링 미스, 사이드백에서 클리어링 미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포항승을 보고는 있지만 좀 승패로 나눠질 경기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배당은 아직 뜨진 않았지만 배당도 승패로 나뉘는 배당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통이면 그래서 강원보다는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포항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 강원이 선제골을 넣으면 그 포항이 그 부분을 역전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 투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이 빌드업 축구를 하지만 두 팀 다 좀 압박이나 역습이 좋은 팀으로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강원이 공격적 이 제공권이 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제공권을 딸 수 있는 선수가 김지현 선수 외에는 없죠. 그래서 포항 상대로 선제골을 조금 실점을 한다면 강원 역시 포항 상대로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두 팀의 경기는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성남 대 상주 경기인데요. 성남은 울산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했고요. 상주는 포항에게 4대 2로 두 팀 다 일단 패배를 한 상태고요. 일단 성남은 수석 코치인 정경호 코치가 지난 시즌까지 상주 상무에 있었죠. 그래서 상주 상무라는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선수가 복귀를 해서 멀티골을 좀 넣었고요. 박용우, 한석종, 문창진의 미드필더 라인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수준급의 이제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습에 능한 문선민도 있는 상주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양동현 선수가 오프 더 볼로 수비를 끌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이전 선수들이 그런 공간이나 이제 침투를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좋았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그런 성남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결장은 했지만 이런 토미 선수 그리고 홍시우 선수 미드필더지만 이스칸데로프 뭐 이런 공격진이 좋은 이 성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주의 불안한 측면과 이 뒷공간이라면 홍시우나 이선 선수들의 침투가 좋은 그런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성남의 수비도 수비진이 주력이 좀 느리고 측면 공간도 좀 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트피스나 이제 제공권 불안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상주의 오세훈 선수가 193cm로 좀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측면에 강상우나 문선민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됐던 서울에 있다가 입대를 했던 박종진 선수 등 상주도 득점을 넣을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대 강주의 경기인데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게 3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는 엄원상 선수가 주말 경기에서는 아마 주중 경기에선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분위기가 좋은 강주고요. 역습과 세트피스가 좋은 그런 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수진 자체가 좋고 물릴로 선수 그리고 벨트비크 조규성 이 세 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영입을 했는데 이번 시즌 득점을 하기도 했고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적을 해온 선수인 김보경 선수가 부진이 좀 지난 경기 PK도 못 넣고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지만 뭐 그래도 쿠니무토 선수도 있고 홍정우 선수도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가 측면 공간이나 이제 볼 처리,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어서 전북은 또 이용이나 김진수 이런 풀백들의 크로스가 좋죠. 그래서 이 크로스라면 벨트비크나 조규성도 어느 정도 신장이 있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역시 강주의 중원은 전북에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열세죠. 그래서 중원 역시 좋은 전북이기 때문에 강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전북이 이런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이나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이나 이제 크로스 내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 장면들이 인천 상대로도 있었기 때문에 광주는 이런 엄원상, 팔레페, 윌리안 그리고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또 김정환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지키다가 역습 한 방으로 광주가 울산전처럼 득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이변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현재는 일단 전북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중 경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인천 대 부산의 경기인데요. 인천은 전북에게 1대0 패배, 부산은 광주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그런 팀이고요. 주중 경기에서는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는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 두 팀의 대결은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두 팀 다 이번 시즌 라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중요한 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가 이만석 감독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불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불화 때문에 2군으로 내려갔었지만 지금 인천이 수비가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군으로 콜업이 됐고, 지난 경기 선발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재성 선수가 선발 후에 그래도 지금까지 인천에서의 그런 수비가 마아지가 계속 지속적인 부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경기였던 그 마아지가 있었던 그런 인천의 수비진을 제외한다면 그 이후 경기부터는 마아지 선수가 제 기억상으로 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 이후부터는 인천의 수비가 지난 경기의 수비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고사와 김호남이 있고 중거리나 세트피스, 크로스 공격이 좋은 그런 인천이지만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던 그런 인천이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호물러 선수가 득점을 했고 광주 상대로 원볼란테 박종우 선수 혼자 수비형 미들로 쓰면서 다소 공격적인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크로스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 이정엽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좋았던 부상이었지만 결정력이 너무나도 아쉬웠고요. 수비는 두 팀 다 좀 좋지 못하긴 합니다. 그나마 이재성이 복귀한 인천이 현재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투표율도 아마도 균등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3-3-4나 뭐 4-3-3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수비는 인천보다 불안하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부산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 다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그래도 부산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투픽을 가도 막기에는 위험한 경기라고 보여서 이 경기는 조금 단통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단통으로 간다면 일단 단통 무승부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주중 경기 결과가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의 그 경기력 그리고 라인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의 경기인데요. 대구는 서울에게 6대0으로 대승을 했고요. 수원은 강원과 2대1로 비겼습니다. 대구는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즌 대구의 축구를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까지 교체 투입 후에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수원은 홍철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가 윙백으로 나오고 있는데 홍철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철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김민우 선수가 지속적으로 윙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은 타가트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그 교체로 이제 나간 뒤에 샤워 후에 관중석에서 핸드폰 하다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사과문을 올릴 정도로 현재 수원의 분위기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김건희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교체로 투입을 했었는데 그나마 공격진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수원의 선수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의 측면 공간, 이런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헨리 선수 외에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수원이어서 대구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당연히 대구 쪽을 보고 있고요. 투표율이 아직 안 떴지만 아마도 대구가 승으로 한 60, 70%로 몰릴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이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너무 대구처럼 보이는 경기, 너무 한 팀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에서는 이변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몰리면 무승부도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경기였고요. 경기력은 대구
이긴 하지만 수원의 이런 고승범 선수의 뜬금 중거리 아니면 영준이나 안토니스 이런 선수들의 뜬금 중거리포나 아니면 김건희 선수 또는 타가트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 방으로 어쩌면 수원이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스쿼드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대한 선수도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변을 조금 생각을 하고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대구가 오히려 주말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쪽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중 경기 참고하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리그 6경기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분데스리가 8경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경기력적인 부분으로만 조금 짧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 다 보고 난 후에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